단 3일 만에 이스라엘 최정예 공군이 전멸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기술 앞에서 말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한 번의 공습에서 11대나 격추당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한국에서 온 기술진 12명이 72시간 만에 구축한 방공망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의 어떤 기술이 세계 최강 공군을 3일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압둘라 레자이라고 합니다. 이란 방공사령관이에요. 나이는 55살이고 30년 동안 군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방공사령부 건물 꼭대기층에서 매일 일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 테헤란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한쪽 벽에는 큰 레이더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그 화면에는 항상 작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북쪽 국경 너머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정찰기들이 매일 우리 하늘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계속 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공 장비는 너무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30년 전 소련에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전투기들을 막기에는 힘이 부족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리우스고 26살이었어요. 지난달에 공군 조종사로 임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하늘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다리우스는 F-14 톰캣 전투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오래된 전투기였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장비였어요. 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투기들은 우리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스텔스 기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젊은 조종사들이 그런 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술 차이가 너무 컸어요. 마치 칼을 들고 총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는 맑았고 사무실 안은 조용했어요. 그때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부관이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빨간 봉투는 최고기밀 문서를 뜻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부관이 건넨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보고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F-14 톰캣 1기. 북부 국경지역에서 레이더 추적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줄에는 조종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위 다리우스 레자이, 제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사령관으로서 침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10시경부터입니다. 부관이 대답했어요.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벌써 4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었어요. 4시간 동안 아들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색 작전은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사령관의 책임감이 가슴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수색기들이 출동했습니다만 부관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저는 재촉했어요. 나쁜 소식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형 전자 방해 시스템 때문에 수색이 어렵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수색기들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기술 격차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걸프전 때부터 시작된 이 차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맥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이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젊은 조종사들을 이런 식으로 잃었습니다. 모두 기술 격차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낡은 장비로는 최신 무기를 가진 적들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부관이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부관을 바라봤어요. 또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들어온 정보입니다. 북한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신형 방공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먼 나라였어요. 하지만 요즘 그들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북한이 건넨 자료를 봤어요. 철돔 시스템, 요격 성공률 9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95%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 시스템도 60% 정도였어요. 이런 성능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젊은 조종사들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국 회사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북한에게 물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북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연락해보세요. 저는 명령했어요. 최대한 빨리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북한이 급히 나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어요. 언제 또 우리 조종사들이 그 하늘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다리우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하늘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 조종사가 될 거예요. 군사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랑스러움이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기술 격차 때문에 우리 조종사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 자료에 적힌 것처럼 뛰어나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들의 소식은 아직 없었어요. 수색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방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기대와 아들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이 둘 다 저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실종된 지 벌써 8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북한이 다시 들어왔어요. 사령관님, 한국 회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기술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상통화 준비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말했어요. 30분 후에 연결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 조종사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오는 희망의 소식을 기다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곧 한국의 기술자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들 다리우스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희망이 우리 모두를 구해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화상통화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연결될 화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한국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통역관이 페르시아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방산업체 대표입니다. 김태수라는 사람의 눈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더니 기술자 특유의 진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란 방공사령관 내자입니다. 저도 인사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수 씨 옆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철돔 시스템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95% 요격률이 가능한가요? 김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테스트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놀랐어요. 95%도 놀라운 숫자인데 그보다 더 높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말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당신들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김태수 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김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아직 실전 배치 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테스트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박민수라고 했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방공망보다도 뛰어납니다. 박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실전에서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김태수 씨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이란과의 거래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스템 설치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박민수가 바로 대답했어요. 우리의 모듈식 설계라면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존의 방공 시스템들은 설치에 몇 달이 걸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정말 3일 만에 가능한가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24시간 풀타임으로 작업한다는 전제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듈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모듈 시스템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랐지만 3일이라는 시간은 기적 같았어요. 그렇게 빠르게 강력한 방공망을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김태수 씨가 팀원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건인지 궁금했어요.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한 조건들이었어요.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조건을 지키겠습니다. 기밀 유지는 우리에게도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미리 알게 되면 안 되었습니다. 안전 보장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급한 마음에 물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밤 부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김태수 씨가 대답했어요. 팀원 12명과 함께 시스템 구성 요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12명의 엔지니어가 온다는 것은 정말 본격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장비들이 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제어 시스템 등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모두 최신형이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이라는 말이 3일 만에 설치가 가능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현실적인 문제도 물어봤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너무 비싸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단 성능을 확인하신 후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능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3일 만에 강력한 방공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조종사들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 다리우스의 수색 작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직 소식이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팀이 오는 동안 아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한국 팀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 팀의 도착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부관에게 말했어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부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올 기술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철돔 시스템의 성능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동시에 200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 시스템도 10개 정도가 한계였어요. 20배나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속도도 우리 것보다 3배나 빨랐어요. 최신 전투기도 쉽게 격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님, 부관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한국팀이 오늘 밤 11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모셔오는 준비는 되었습니까? 저는 확인했어요. 귀빈으로 대접해야 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관이 대답했어요. 숙소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최선을 다해 모셔야 했어요.
그들의 노고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들의 소식은 없었어요.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로 더 강한 방공망을 만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후에 방공기지를 점검하러 갔어요. 한국 팀이 와서 작업할 장소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지는 테헤란 근교에 있었어요. 넓은 공간과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지 사령관에게 말했어요. 모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지 사령관도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기존 장비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3일 만에 가능합니까? 기지 사령관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한국 팀이 도착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희망의 사절단을 직접 맞이하고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태수 씨와 그의 팀이 공항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많은 장비 상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한국에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어요. 환영합니다. 김태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박민수와 다른 엔지니어들도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눈에는 의욕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들도 우리의 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김태수 씨가 물어봤어요. 실종된 조종사는 소령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김태수 씨의 눈에 동정심이 보였어요. 꼭 무사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한국팀을 안내했어요. 내일부터 3일 동안 고생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숙소를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3일간의 작업이 기대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정말 3일 만에 강력한 방공망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 생각이 났어요. 다리우스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로 만든 새로운 방공망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줄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3일간의 기적을 기다리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희망이 우리 모두를 구해주기를 빌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벌써 방공기지에 나와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입구에는 거대한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철돔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와 박민수,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들이 이미 와서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시차 적응도 하지 못했을 텐데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김태수 씨에게 인사했어요.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충분히 잤습니다. 김태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바쁜 3일이 시작되니까요. 박민수가 태블릿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령관님, 설치 계획을 보여드릴게요. 태블릿 화면에는 기지 전체 지도가 나와 있었어요. 여러 지점에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레이더 설치 위치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파란 점은 미사일 발사대, 녹색은 제어 시설입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기지 전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더부터 설치하겠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거든요. 트럭에서 거대한 원통형 장비가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첨단 레이더였습니다. 이 레이더가 핵심입니다.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60도 전방향 탐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200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요. 200개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기존 장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성능이었습니다. 이란의 젊은 기술 장교들이 놀란 눈으로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써온 구식 소련제 장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레이더로 그런 성능이 가능한가요? 한 장교가 궁금해했어요. 최신 반도체 기술 덕분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작지만 성능은 기존 대형 레이더보다 훨씬 뛰어나요.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m 높이의 레이더 안테나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감격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런 일은 꿈에 불과했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이더 타워 설치 완료. 한국 엔지니어가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정말 빨랐어요. 몇 시간 만에 첫 번째 레이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정말 3일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태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의 특징은 모듈러입니다. 모듈러가 뭔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각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설치한 후 중앙 컴퓨터로 네트워킹하는 방식이에요. 김태수 씨가 쉽게 설명해줬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하나씩 조립해서 전체를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빠른 설치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두 번째, 세 번째 레이더도 설치되었어요. 기지 곳곳에 레이더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좀 쉬시면서 하세요.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박민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3일 안에 완성해야 하잖아요. 그들의 열정에 저도 감동했어요. 남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오후에는 미사일 발사대 설치가 시작되었어요. 한 대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대들이었습니다. 이 발사대들은 반경 50km 내의 모든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50km라는 거리가 놀라웠어요. 기존 우리 시스템은 10km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발사대 간격이 정확해야 합니다. 박민수가 GPS 측정기를 들고 말했어요. 1m라도 틀리면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완벽주의자들이었어요. 모든 볼트 하나까지도 정밀하게 체크했습니다. 케이블 연결 상태도 수십 번씩 점검했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란 군인들은 그런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철저함이 뛰어난 성능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이 끝나갈 무렵 벌써 전체 작업의 30%가 완료되었어요. 이런 속도라면 정말 3일 완성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국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내일이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다리우스 소식을 기다리면서 잠들었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작업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어제보다 더 복잡한 장비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들이 기지 곳곳에 배치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마하 5 속도로 날아갑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어떤 전투기도 피할 수 없어요. 마하 5라는 속도가 상상이 안 되었어요. 초음속 전투기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99.8%입니다. 박민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거의 빗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런 성능이라면 정말 완벽한 방어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제어 시스템 설치가 시작되었어요. 지하 벙커에 거대한 컴퓨터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전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김태수 씨가 설명했어요. 모든 레이더와 발사대가 여기서 통제됩니다. 벙커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각각 다른 정보들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적기가 나타나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어요. 둘째 날도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전체 작업의 70%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마지막 하루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내일이면 새로운 방공망이 완성될 것입니다. 셋째 날 새벽, 마지막 단계인 중앙통제소 설정이 시작되었어요. 지하 벙커의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케이블들이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시스템 온라인 체크 중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에 하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녹색 불빛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3일간의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온라인. 첫 번째 보고가 들려왔어요. 미사일 발사대 온라인. 두 번째 보고도 이어졌어요. 제어 시스템 온라인. 세 번째 보고까지 완료되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3일 만에 정말 완벽한 방공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 연동 완료. 박민수가 환성을 지르며 보고했어요.
철돔 방공망 가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 벙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3일 만에 완벽한 설치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실제 상황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론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 정체불명 비행체 접근, 레이더 요원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중앙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점들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적기로 보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12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12대의 적기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새로 만든 철돔 시스템의 첫 실전 테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전 테스트 기회가 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박민수가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시스템 실전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김태수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이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3일 만에 만들어진 철무덤이 진짜로 적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니 12개의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군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적기까지 거리 80km,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고도 8000m에서 접근 중입니다. 박민수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철돔 시스템 전면 가동합니다. 지상의 모든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향해 수십 개의 레이더 빔이 뻗어나갔습니다. 목표물 포착 완료. 한국 기술진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읽어주었어요. 12대 모두 추적 중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모든 적기를 찾아낸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중앙 모니터에는 적기들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속도, 고도, 방향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적기 속도 마하 1.2, 레이더 요원이 계속 보고하고 있었어요. 예상 도달 시간 5분.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아직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저는 명령했어요.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박민수가 발사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사격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사. 저는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지상의 발사대에서 8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하늘로 치솟았어요. 하얀 연기 꼬리를 남기며 적기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우리 미사일들과 적기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F-35 편대에서는 편대장 요아브 대령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번 작전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 50km. 요아브 대령이 무전기로 말했어요. 예정대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기술적 우위는 이미 여러 번 실전에서 증명된 바 있었어요. 이란의 방공 능력은 1990년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화면에 미사일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요아브 대령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우리를 완전히 포착했어.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F-35의 스텔스 성능으로는 이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완전히 틀렸던 것입니다. 회피기동. 즉시 회피기동. 요아브 대령이 무전기에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의 요격 미사일들은 AI 유도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F-35가 요격당했어요.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억 달러짜리 최신의 전투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하 벙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첫 번째 적기 격추 성공. 조종사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최신 전투기는 곧 철덩어리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목표물도 포착. 레이더 요원이 연달아 보고했어요. 미사일 명중. 두 번째 F-35도 하늘에서 폭발했어요. 또 다른 거대한 불꽃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적기도 격추. 이어지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요아브 대령은 믿을 수 없었어요. 12대 중에서 벌써 3대가 격추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란이 언제부터 이런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갖게 된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의 정보는 완전히 틀렸었어요. 이란의 방공 능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F-35도 연달아 격추당했어요. 하늘에서는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었어요. 이런 압도적인 승리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적기도 격추.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12대 중에서 벌써 7대가 떨어졌어요. 나머지 5대도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아브 대령은 절망적인 심정이었어요. 이런 참혹한 결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편대 철수, 즉시 철수하라. 요아브 대령이 다급하게 명령했어요. 남은 전투기들이 급히 돌아서려고 했지만 한국의 미사일들은 계속 추격하고 있었어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F-35도 격추당했어요. 이스라엘 최정예 공군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열 번째 적기 격추, 레이더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2대만 남았어요. 하지만 이들도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11번째 적기도 격추, 또 다른 보고가 들려왔어요. 마지막 한 대만 남았어요. 요아브 대령의 전투기였습니다. 그의 전투기도 엔진에 손상을 입고 있었어요. 간신히 이란 영공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적기도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지막 한 대는 살려보내줄까 생각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말이에요. 마지막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세요. 저는 명령했어요. 저들이 오늘의 일을 전해주도록 합시다. 김태수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선멸보다는 경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요아브 대령의 전투기는 간신히 이란 영공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11대 격추라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100% 요격 성공률입니다. 박민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접근한 모든 적기를 무력화했습니다. 저는 승리의 쾌감보다는 차분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들의 복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젊은 조종사들이 희생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철돔 시스템이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3일 만에 만들어진 방공망이 세계 최강의 공군을 완전히 막아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민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일 만에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조종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아들 다리우스 같은 젊은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최정예 공군이 이렇게 완패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몰랐을 테니까요. 이제 중동의 군사 균형이 바뀔 것입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중 우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군을 완전 무력화, 3일 만에 만들어진 철무덤의 위력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국방부 관료들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국방장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F-35 11대가 단 한 번의 공습에서 모두 격추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연락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란의 방공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CIA 정보 분석관이 위성사진을 보여주었어요.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에는 90 방공시설만 있었습니다. 그럼 3일 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입니까? 합참의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분석관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 정도라는 것은 미국에게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해야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테헤란의 제 사무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다리우스의 소식이 있었어요. 수색대가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부관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들도 살아 돌아오고 강력한 방공망도 완성되었습니다. 3일 만에 만들어진 철무덤이 정말로 우리의 하늘을 지켜준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의 철돔 시스템이 보여준 놀라운 성능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들 다리우스와 함께 방공사령부 옥상에 서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3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건가요? 다리우스가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철돔 시설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의 힘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지. 다리우스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실종되었을 때의 아버지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철돔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 시도가 2차례 더 있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추가 공습에서는 6대의 전투기가 왔었어요. 하지만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8대가 왔는데 역시 같은 결과였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함부로 우리 영공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철무덤이 정말로 우리 하늘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다리우스가 말했어요. 이제 저희 조종사들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더 이상 젊은 조종사들이 일방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편 서울에서는 아시아 방산기술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가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빠른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수 씨가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컨퍼런스룸에는 세계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성을 의미합니다. 김태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박민수도 무대에 올라서서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듈식 설계는 레고 블록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3일 만에 완성된 철무덤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표준화된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런 기술이 NATO 방공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김태수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이 평화와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질문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씨가 대답했어요. 일본 관계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아시아 지역 협력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 각국이 함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태수 씨의 답변이었어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란 사태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 적국들에게만 넘어가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한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해요. CIA 분석관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철돔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공군 참모총장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공중우위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어기술의 발전이 공격기술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략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기존의 전술로는 한국식 방공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방어 중심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국의 방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모듈식 방공 시스템이 자국 기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김태수 회사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항상 바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7개국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박민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일 만에 정말 세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평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태수 씨가 강조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품질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김태수 씨가 강조했어요. 이란에서 보여준 완벽한 성능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박민수가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에서는 한국의 방산기술 관련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 3일의 기적이 바꾼 세계, 아시아의 기술 혁신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BBC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철무덤, 중동 군사균형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CNN에서도 한국 기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는 기술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독일 슈피겔에서는 3일이 바꾼 세계 질서라고 분석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웃나라의 놀라운 성취라고 보도했어요. 테헤란에서 저는 이 모든 소식들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수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소장님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죠. 김태수 씨의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들 다리우스도 한국 기술진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한국 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물론이야.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온 기술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3일 만에 만들어진 철무덤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후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의 철돔 시스템이 보여준 놀라운 성능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들 다리우스와 함께 방공사령부 옥상에 서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3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건가요? 다리우스가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철돔 시설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의 힘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지. 다리우스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실종되었을 때의 아버지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철돔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 시도가 2차례 더 있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추가 공습에서는 6대의 전투기가 왔었어요. 하지만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8대가 왔는데 역시 같은 결과였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함부로 우리 영공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철무덤이 정말로 우리 하늘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다리우스가 말했어요. 이제 저희 조종사들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더 이상 젊은 조종사들이 일방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편 서울에서는 아시아 방산기술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가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빠른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수 씨가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컨퍼런스룸에는 세계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성을 의미합니다. 김태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박민수도 무대에 올라서서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모듈식 설계는 레고 블록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3일 만에 완성된 철무덤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표준화된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런 기술이 NATO 방공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김태수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이 평화와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질문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씨가 대답했어요. 일본 관계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아시아 지역 협력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 각국이 함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태수 씨의 답변이었어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란 사태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 적국들에게만 넘어가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한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해요. CIA 분석관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철돔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공군 참모총장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공중우위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어기술의 발전이 공격기술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략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어요. 기존의 전술로는 한국식 방공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방어 중심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모총장이 말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국의 방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모듈식 방공 시스템이 자국 기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김태수 회사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항상 바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7개국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박민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일 만에 정말 세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술이 평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태수 씨가 강조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품질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김태수 씨가 강조했어요. 이란에서 보여준 완벽한 성능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박민수가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에서는 한국의 방산기술 관련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 3일의 기적이 바꾼 세계, 아시아의 기술 혁신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BBC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철무덤, 중동 군사균형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CNN에서도 한국 기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는 기술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독일 슈피겔에서는 3일이 바꾼 세계 질서라고 분석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웃나라의 놀라운 성취라고 보도했어요. 테헤란에서 저는 이 모든 소식들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수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소장님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죠. 김태수 씨의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들 다리우스도 한국 기술진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한국 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물론이야.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온 기술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3일 만에 만들어진 철무덤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었어요.